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수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이제는 한 개만 넣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변수가 반복적으로 값을 갖는 배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배열 사용법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애노테이션에 한 개의 값 혹은 그 이상의 값을 넣는, 반복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애노테이션도 만들어 볼 거예요. 배열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배열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 반복적으로 각각 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리피터블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장 애노테이션을 다시 몇 개만 소개를 하고 애노테이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오토와이어드를 지난 시간에 구현을 했었죠. 이렇게. 근데 이번엔 요거를 배열을 넣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레파지터리가 있고 앞에 또 서비스라는 또 값을 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넣고 싶어요. 근데 최초 여기다가 값을 넣을 때 여기는 VALUE 밸류나 네임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는 데이터 자료형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괄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중괄호. 네, 이렇게 해서 밸류는 두 개의 문자열 값을 갖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토와이어드에다가 요거 밑으로 잠깐 좀 옮길게요. Alt키 누르고 이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아래로 하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것과 교체가 됩니다. 교환이 돼요. 결국은 아래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릴게요. 왜 이제는 더 이상 트랜지셔널을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와이어드를 중심으로 한번 학습을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할 건데 밸류를 배열로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모 괄호, 대괄호죠. 얘를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밸류의 값을 배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쉽죠?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밸류를 저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네임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네임을 넣어줄 수 있죠. 약간 이거 줄일까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네임도 넣고 싶다. 그러면 콤마 네임은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컨트롤러? 네,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넣고 싶어요. 자, 뒤에 거 이제 지우고 요게 아니라 주석 치고 요렇게 요거를 하나 더 넣고, 물론 요거 주석 처리하고 요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요렇게 밸류니까 제가 생략이 된다라고 했죠.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런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 똑같은 걸 여러 개를 적는 거예요. 요렇게 요건데 여기다가 레파지터리 요렇게도 작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이거 또 적을 거 있어? 또 여기다가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오토와이어드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요게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빨간 밑줄이 그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애노테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름은 달리 줘야겠죠. 위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요것과 동일해야 되니까, 동일한 컴파일이나 지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틀리면 얘는 쓸 수 있게 되는데 얘가 못 쓰면 안 됩니다. 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오토와이어드 엘리먼트라고 할게요. 요소죠, 요소. 이게 제네릭에서 요소를 대문자 E로 표현을 하죠. 그 입니다. 그래서 오토와이어드의 요소들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 쓰는 허용을 하는 거죠.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요소를 쓸 거를 하나만 쓸 거잖아요. 그래서 네임은 제거를 합니다. 얘는 밸류에 대한 요소예요. 밸류.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거 오토와이어드에서 쓸 거기 때문에 오토와이어드의 자료형을 사용을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디폴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밸류여야 됩니다. 밸류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기에다가 요걸 적어줍니다. 리피터블. 자, 리피터블을 적어주는데 리피터블 잠깐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피터블 가면 자, 리피터블에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디폴트 값이 없어요.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밸류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 클래스는 애노테이션 클래스네요. 그죠? 애노테이션 클래스를 적어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얘도 애노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적어줍니다. 밸류는 생략하니까 생략하고 점 클래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서 여기에 빨간 밑줄이 모두 생략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다가 네임을 또 주고 싶다. 요거 다시 밸류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임 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ASDF. 아까 애플이라 그랬죠? 네, 요렇게. 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라클이라 할까요? 오라클. 애플하면 또 애플 회사 생각나니까 자바는 오라클 거니까. 자, 오라클. 네,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로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요거에 대한 당연히 값도 얼마든지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교재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43페이지를 보면 14점이 내장형 애노테이션이 있어요. 빌트인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애노테이션 중에 오버라이드가 있어요. 오버라이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투스트링, 보통 투스트링을 쓸 때 멤버 필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멤버 필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스트링 네임이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겟터 세터를 만들거나 투스트링을 만들 때 겟터 세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데 얘네들은 얘에 대해서 메서드를 만드니까는 오버라이드 대상이 아니죠. 잘못 생각했네요. 얘는 아니고 저게 있죠. 투스트링. 이 클래스에 대해서 투스트링 할 수 있어요. 멤버 필드를 투스트링 할 수가 있는데 T S구나. 네. 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투스트링이 돼요. 투스트링은 모든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메서드죠. 그래서 원래는 요게 있는 거죠. extend에 오브젝트 요게 있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이 투스트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오브젝트에 보면 투스트링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보면은 여기 투스트링에 대한 메서드가 있고 이 형태를 쓰기가 싫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재구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오버라이드가 빌트인 애노테이션, 내장형 애노테이션입니다. 요거는 소스 레벨에서 F3 누르면 나오죠. 메소드에 사용하는 거고요. 또 얘는 소스 레벨, 다시 말해서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애노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투스트링 여기다가 투스트링 오브젝트라고 해볼게요. 이런 메서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오버라이드 대상이 아니에요. 에러 안 나게 하려면 얘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오버라이드 대상이 아니니까 에러가 안 나게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얘는 오버라이드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애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시 지우면 오버라이드 대상이니까 아무런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겠죠. 네, 이거고요. 그리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객체 지향 시간에 잠시 배웠는데
요거 기억날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funcTIO의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test 테스트 첫 단부터 해야겠죠. test ff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데 얘가 가이드 해주는 거죠. 얘는 적어도 한 개의 추상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abstract이라는 용어를 생략을 해도 되죠. 키워드를.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추상 메소드 하나 작성을 합니다. 반응 public 의 반환형은 void, 그리고 여기다가는 run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죠. 한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두 개를 갖게 되면 에러를 발생시키죠. 자, 두 개면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냥 요거 지워주면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람다식을 사용할 때, 람다식은 무조건 이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람다식을 쓸 때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람다식을 사용할 때 꼭 이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프리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프리케이트는 이런 거죠. 우리 날짜를 학습할 때 데이트 기억나시나요? 자, 데이트를 할 때 여기 보면 데프리케이트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틸에 있는 데이트인데 얘 같은 경우 F3을 누르면 다 데프리케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데프리케이트 보면 데이트에 여기 보면 데프리케이트를 하게 되면 그 메소드나 생성자 이런 쪽에 다 이렇게 줄이 가요. 다 줄이 가요. 이런 데 보면 이름에.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데프리케이트는 딱 이렇게 쓰여져 있죠. 1.1에서 데프리케이트 됐다. 나오자마자 데프리케이트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트를 쓰지 말고 여기는 또 뭘 써라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안 보이네. 아무튼 데이트 말고 로컬 데이트 1.8에 나온 로컬 데이트 이제는 그걸 쓰면 되고요. 데프리케이트 가면 이제는 9버전부터는 since와 for remov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록용이죠. 기록. 버전 언제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내를 하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for removal에 언제부터 지원 안 됩니다 라고 지원 종료 일자를 딱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 종료하니 안 하니 그거는 뭐 문제되지 않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1.1까지는 여기 키워드가 작성되지 않네요. 디컴파일 된 거라. 여기다 1.1이라고 적으면은 1.1까지는 1.1부터 뭐 데프리케이트가 됐다. 그리고 1.2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지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프리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550페이지의 14.3 커스텀 애노테이션은 꼭 한번 쳐보시면 애노테이션으로 재미있는 코딩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네, 애노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1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